3대 캠핑 소동. 주말 아침 나는 아빠와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세대별 장비와 방법이 달라서 시작부터 소동이었다. 할아버지는 옛날 방식으로 천막을 묶으려 하고 아빠는 현대식 텐트를 설치하려고 서로 의견이 부딪혔다. 나는 둘 사이를 오가며 웃음을 참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텐트가 한쪽으로 기울어 쓰러지자 셋 다 폭소를 터뜨렸다. 점심 준비도 만만치 않았다. 불을 붙이려는 할아버지 즉석 바비큐를 준비하는 아빠, 그리고 재료를 나르는 나는 서로 엉키며 웃음과 실수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의 힘을 합쳐 텐트와 불을 완벽히 준비하고 함께 만든 간단한 도시락을 나누었다. 해질녘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어린 시절과 웃지 못할 캠핑 경험을 공유했다. 불빛 속에서 할아버지와 아빠, 나의 얼굴이 따뜻하게 빛났고 평소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웃음과 실수로 가득했던 하루였지만 그 소동 덕분에 3대가 함께한 캠핑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가족이 만든 특별한 하루. 중년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이를 기억하고 있던 자식들은 부모님 몰래 깜짝 결혼식을 준비했다. 집 앞 작은 마당에는 하얀 천막과 소박한 꽃장식, 손수 만든 부케가 놓였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되었다. 처음에는 당황하신 부모님도 자식들의 진심 어린 준비와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식들은 작은 케이크와 손편지를 건네며 이제야 부모님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기뻐요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젊은 시절 미처 하지 못했던 서약을 나누었다.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결혼식은 사랑과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다. 결혼식을 마친 뒤 부모님은 자식들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랜 기다림이 오늘의 행복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작은 마당에 울려 퍼지는 축하의 웃음 속에서 가족 모두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길 잃은 손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박 할아버지는 바둑판 위의 흙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상대는 늘 함께 두던 동네 친구가 아니라 오늘은 혼자였다. 잠시 시선을 돌리자 작은 아이 한 명이 울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얘야, 무슨 일이니? 박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아이는 훌쩍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랑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잡았다. 걱정 말아라. 같이 찾아보자꾸나. 두 사람은 함께 공원 구석구석을 돌며 아이의 부모를 찾았다. 가는 길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나비를 보여주며 웃게 만들고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웃기 시작했다. 한참을 헤매다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다급하게 달려오는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가 안기자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순간 젊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너 준호 아니냐? 아버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수십 년 전 박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늘 돌봐주던 옆집 꼬마였다.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려 할 때 할아버지가 건네준 몇 달치 등록금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소년.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져 말했다. 선생님, 아니 아저씨. 그때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오늘 제 아이를 지켜주신 것도 또 한 번의 은혜네요. 할아버지는 머쓱하게 웃으며 세상의 인연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도 공원에 나올 거죠? 그날 이후 공원 바둑판 앞에는 늘 아이와 할아버지가 함께 앉아 있었다. 길을 잃은 아이 덕분에 잊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하루의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길가의 꽃 한 송이. 아침 출근길, 재현은 무겁게 늘어진 어깨를 부여잡고 빠른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연이은 야근과 실패한 프로젝트, 게다가 또 떨어진 면접 통보 메일까지 겹쳐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는 늘 그렇듯 주변 풍경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때 길모퉁이 작은 화단 앞에서 멈춰 선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내 꽃을 찍고 있었다.
화단에는 다른 꽃들은 시들었는데 유독 노랗게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현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저 조그만 꽃이 뭐라고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짓는 할머니의 얼굴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재현과 시선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참 예쁘죠? 하루가 다 지쳐도 이런 거 하나 보면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재현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자신은 큰 성공과 거창한 성취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눈앞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재현은 출근길마다 일부러 그 화단 앞을 지나갔다. 노랗게 핀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매일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회사에서 겪는 힘든 일들조차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주 뒤 다시 화단 앞에서 그 할머니와 마주쳤다. 이번엔 재현이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오늘 꽃은 어제보다 더 힘차게 피었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도 매일 조금씩 피어나야죠. 그 순간 재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하루하루도 사실은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미소가 그의 삶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낡은 지갑 속 사진. 오래된 지갑을 늘 품에 넣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다. 지갑은 세월의 흔적처럼 가장자리가 해지고 가죽은 빛이 발해 있었다. 그 속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내는 이미 수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함께였다. 버스를 타고 시장을 다니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면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당신이 좋아하던 꽃도 폈더군. 사람들은 홀로 중얼거리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사진은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달이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의 지갑을 우연히 열어보게 되었다. 달아해진 사진을 본 손주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렇게 지갑에 넣어두면 더 망가질 텐데요. 손주는 조심스레 사진을 꺼내 작은 액자에 담아들였다. 방 한쪽에 놓인 액자 속에서 아내의 미소는 마치 다시 살아난 듯 환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사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방 안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의 눈웃음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액자 앞에 앉아 말했다. 이제 당신도 집에 있구려. 나랑 같이. 그 순간 낡은 지갑 속에서 지켜온 사랑은 더 이상 바래지 않은 채 따뜻한 현재로 되살아났다. 노래와 음악. 친구는 하루 종일 이어진 업무와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다. 마음은 무겁고 눈빛은 흐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잠깐만 나랑 음악 들을래? 거실 한쪽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자 친구는 처음에는 고개를 내저었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며 앉았다.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 곡, 우리 예전에 같이 들었던 거야. 기억나? 친구가 물었다. 응, 그때도 힘든 날이었지. 그래서 오늘도 같이 듣고 싶었어. 너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 조금씩 음량을 올리자 서로의 목소리로 가벼운 노래를 따라 불렀다. 웃음과 함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친구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음악과 함께한 시간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친구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된다. 언제든 필요하면 이렇게 음악으로라도 곁에 있어줄게. 그날 음악은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다방의 쪽지. 1990년대 초 번화가 한 구석에는 작은 다방이 있었다. 낡은 간판과 유리문, 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고즈넉했다. 김 과장은 그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직장에서 실수를 크게 저질러 상사의 호된 꾸중을 들은 뒤였다. 마음은 바닥이었고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없는 듯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믹스커피를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피어오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 잠시 후 커피잔 밑에 접힌 작은 종이가 눈에 띄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펼쳐보니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힘들면 여기 앉아 쉬다 가세요. 누구든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은 자리랍니다. 순간 김 과장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별것 아닌 글씨였지만 꼭 자신을 향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랜만에 긴 숨을 내쉬었다. 바깥의 소음이 멀리 사라지고 다방 안은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얼마 후 다방 주인이 다가와 미소 지었다. 손님, 사실 그 쪽지는 손님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작은 마음이지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덕분에 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따뜻한 곳이 있군요. 그날 이후 그는 다방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면 잠시 들러 커피 한 잔과 작은 위로를 얻고 가곤 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했지만 그 쪽지 덕분에 그는 다시 버틸 힘을 얻었다. 5번째 의자. 종혁은 5년 전 사고로 큰아들 작은딸 세 손주를 잃었다.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은 괜찮아? 라고 묻지만 식탁 위 5개 빈 의자는 여전히 차갑다. 종혁은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은 젊은이가 다가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젊은이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돈을 모으며 길거리 공연을 한다고 했다. 종혁은 자신과 닮은 젊은이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작은 돈을 건네고 매일 공원을 찾아 그의 노래를 들었다. 어느 날 종혁은 낡은 의자를 발견해 깨끗이 닦고 페인트를 칠했다. 공원에 놓으며 말했다. 혼자 노래 부르지 마. 여기 앉아 내가 들어줄게. 이 의자는 나한테는 5번째 의자거든. 내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둘은 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했고 아내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젊은이의 어머니가 무사히 퇴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종혁은 다시 희망을 느꼈고 공원에는 5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였다. 이제 그곳은 상실 속에서도 희망과 따뜻함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따뜻한 손잡이. 엄마는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왔다. 밤마다 통증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늘 조용히 엄마 곁을 지켰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버지는 엄마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으로 엄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손주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러나 흔들림 없이 엄마의 곁을 지켰다. 간혹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손을 꼭 쥐는 모습은 말보다 강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어느 날 엄마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아버지는 부드럽게 손을 쥐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따뜻한 손잡이 하나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안정을 주었다. 말없이 전해지는 희생과 사랑이 바로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손주는 그 순간 마음 깊이 느꼈다. 따뜻한 차 한 잔. 늦은 오후 작은 집안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 손주는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린 손에는 작은 찻잔과 주전자 그리고 티백 1개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손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마워.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손주는 천천히 물을 끓이고 찻잔에 따뜻한 차를 부었다. 증기 속에서 은은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다. 손주가 조심스럽게 차를 할머니 앞에 내어놓자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잡았다. 정말 따뜻하구나. 내 마음도 함께 전해지는 것 같아. 할머니는 한 모금 차를 마시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차의 온기와 손주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와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손주는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미소를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할머니, 이제 조금 편안해지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를 꼭 끌어안았다. 어린 손주와 나눈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작은 찻잔 하나가 만들어낸 따뜻함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것이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할머니와 손주는 조용히 느낄 수 있었다. 부모의 기다림. 젊은 시절 아들은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집을 떠나곤 했다. 대학 진학, 친구 문제, 직장 선택까지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부모는 속상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묵묵히 기다렸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은 외로움과 후회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부모는 놀라거나 꾸짖지 않고 조용히 그를 맞았다. 어머니는 흐린 미소로 손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무심한 듯 소파를 가리켰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철없던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부모의 깊은 사랑과 기다림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작은 웃음과 따뜻한 밥 냄새, 부모의 부드러운 눈빛 속에서 아들은 마음 깊이 안정을 찾았다. 집을 떠났던 시간과 실수는 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부모의 기다림은 그 모든 후회와 상처를 녹여주었다. 아들은 결심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의 사랑과 기다림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함께하며 살아가겠다고. 손주의 첫걸음. 늦은 오후, 거실에는 작은 발소리가 울렸다. 손주가 이제 막 두 발로 서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손주의 손을 잡아주던 부모가 잠시 숨을 죽이자 아버지와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자연스레 미소와 눈물이 함께 맺혔다. 이제 걷는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어린 시절의 손주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세월의 흐름과 자신의 삶이 한눈에 스쳐 지나갔다. 손주는 불안한 듯 몇 걸음을 떼다가 넘어질 듯 흔들렸지만 이내 아버지 쪽으로 팔을 뻗었다.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손주를 꼭 잡았다. 그 짧은 순간 아버지와 손주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잘했어, 우리 손주. 아버지가 웃으며 격려하자 손주는 그 미소를 닮은 듯 활짝 웃었다. 그 웃음에 아버지는 오래전 자신이 느꼈던 부모의 사랑과 희생,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렸다. 거실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손주가 앞으로도 넘어지고 일어서며 성장할 때 언제나 지켜주고 응원할 것이라고. 이 작은 걸음 하나가 가족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버지는 손주의 첫걸음을 함께하며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주의 작은 발걸음이 가져다준 행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고 오랜 시간 마음에 남을 순간이 되었다. 시장 골목의 벽화. 낡고 어두운 전통시장 골목. 늘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그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그림이 하나둘 벽에 그려지기 시작한다. 처음엔 단순한 선과 낙서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더해지고 모양이 뚜렷해지며 커다란 벽화로 변해갔다. 상인들은 장난이라며 불평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이 커질수록 골목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졌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손님들은 다시 시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벽에 그림을 그리던 청년이 사람들에게 들킨다. 그는 시력을 잃어가는 병을 앓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력으로 마지막 그림을 남기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청년의 사연에 마음을 열었다. 상인들은 가게 셔터를 열어주며 여기에 그려도 된다고 했고 아이들은 붓을 들고 함께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골목은 거대한 희망의 벽화로 채워졌다. 눈을 감아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제 눈은 다치지만 이 벽화는 계속 사람들 눈에 남아있겠죠. 시장 골목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곳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희망의 길이 되었다. 아내의 노래. 저녁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거실, 낡은 소파에 앉은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치매가 깊어져 남편은 그저 낯선 이로 보일 때가 많았다. 저분은 누구시죠? 아내의 질문에 남편은 늘 미소로 대답했다. 그저 당신 곁에 오래 머문 사람이지요. 그날도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남편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오래전 아내가 자주 부르던 자장가 멜로디를 눌렀다. 삐걱거리는 건반에서 흐르는 선율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아내의 눈동자가 이내 흔들렸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이 조금씩 열리더니 흐릿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별빛처럼 고운 꿈. 남편은 연주를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아내는 노래를 부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잊혀졌던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여보. 남편의 가슴은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노래는 끝났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월도, 병도, 모든 이침도 사라지고 두 사람의 사랑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오래된 마음. 한낮의 카페는 조용했고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어왔다. 중년의 남성 정우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정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부쩍 긴장한 것 같네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이자 오랜 연인처럼 가까운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수진 씨,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다. 난 네가 항상 곁에 있어 주길 바랐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내가 이제껏 미뤄온 건 두려움 때문이었어. 혹시라도 내 마음을 흔들까봐.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난 널 사랑해. 수진은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훈의 진심과 오랜 기다림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정훈 씨, 나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서로 말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었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주변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느껴졌다. 오랜 기다림과 숨겨둔 감정이 드디어 서로에게 전해진 순간이었다. 그날 카페 안, 커피 향과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중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를 표현하는 것이 늦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긴 세월의 무게와 삶의 흔적 속에서도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된 사진 속 비밀. 딸 지우는 사소한 일로 엄마와 또 다툰 날 화가 난 채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쾅 닫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책장을 정리하던 중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한다. 호기심에 사진첩을 펼쳐보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젊은 엄마의 다정한 표정이 담긴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다. 사진마다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가 있었다. 힘들어도 넌 잘할 거야. 항상 널 지켜보고 있어. 평소 잔소리처럼만 느껴졌던 엄마의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 마음임을 지우는 순간 깨닫는다. 지우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과거를 떠올린다. 어린 시절 넘어지고 울던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 그리고 지금까지 늘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던 엄마의 마음. 그동안 다툼으로 쌓인 서운함과 반항심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지우는 사진 속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저녁이 되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간다. 엄마는 지우의 눈빛만 보고도 모든 걸 이해한 듯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민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포옹한다. 오래된 사진 속 작은 메모 하나가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진 마음을 이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기적이 되었음을 느낀다. 지우는 그제야 엄마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존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사진첩 속 추억과 메모가 오늘 하루를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다. 우산 속의 만남.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지은은 우산도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옆에서 한 남성이 큰 우산을 펼치며 다가왔다. 같이 쓰시죠. 서툴지만 따뜻한 미소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우산 아래 서서 비를 피하며 조심스레 길을 걸었다. 걷는 동안 사소한 대화가 이어졌다. 날씨 이야기에서 취미, 그리고 사는 동네 이야기까지. 자연스레 웃음이 터지고 지은은 낯선 남성에게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쯤 남성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혹시 홍대 근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지은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남성은 바로 그 회사의 팀장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길거리에서의 만남이 곧 지은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오늘 우연히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남성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우산 속에서 내리던 빗방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작은 친절이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에게 우산은 단순한 비를 막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운명처럼 다가온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기억이 되었다. 우연한 편지.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치여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다. 책장 정리를 하다 오래된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먼지가 쌓인 책을 꺼내 넘기던 중 한 장의 낡은 편지가 책 사이에서 떨어졌다. 편지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누가 남긴 편지인지 알 수 없었다. 글씨체도 익숙하고 문장도 단순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울렸다. 하루 종일 눌린 어깨가 한순간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 지연은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일상의 무게에 눌려 잊고 있던 작은 배려와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편지를 책 속에 다시 끼워두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작은 우연히 전한 편지 한 장이 지친 일상 속에서도 희망과 따뜻함을 남긴 순간이었다. 젊은 시절의 속삭임. 노부부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집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젊은 시절 서로에게 썼던 편지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도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편지를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웃을 수 있기를. 손글씨 속 따뜻한 마음과 당시의 설렘이 그대로 전해졌다. 읽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고 서로를 향한 감정이 젊은 시절처럼 새록새록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단순한 종이 위에 글이었지만 세월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은 그 어떤 축제보다 값지고 특별했다. 오래된 편지가 가져다준 따뜻한 감동은 두 사람의 삶 속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주름진 손. 부엌 창가에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침, 엄마는 할머니가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다가갔다. 할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을 담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작은 혈관들이 햇빛 속에서 파랗게 비쳤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발라드릴게요. 엄마가 조심스레 로션을 덜어 할머니의 손에 문질렀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손의 굴곡 하나하나를 살피며 엄마는 마음속으로 감사와 사랑을 떠올렸다. 이 손으로 내가 너를 키웠단다. 밥을 지어주고 옷을 빨고 밤늦게까지 너 공부하는 거 지켜보면서 참 많은 일을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사랑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네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 손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내가 내 손을 이렇게 살펴주니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구나. 햇살 속에서 두 손이 맞닿았다. 주름진 손 위로 스며든 로션처럼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마음이 부드럽게 흘러왔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 부엌 안은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평화로웠다. 그날 엄마는 깨달았다. 손은 단순히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담아내는 시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할머니의 세월을 함께 지켜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첫 번째 제자. 조용한 시골 마을, 은퇴한 교사인 노인은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제자들의 얼굴도 이름도 점점 기억에서 멀어졌다. 내가 남긴 게 있기는 했을까? 그는 가끔 혼잣말을 하며 허전함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청년이 노인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처음 맡으셨던 반 1학년 2반의 김현수입니다. 순간 노인의 눈이 커졌다. 흐릿했던 기억 속에 교실 한 구석에서 늘 고개 숙이고 있던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부에 서툴고 친구도 없어 늘 자신 없던 아이였다. 청년은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자신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넌 할 수 있다고 말해주셨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선생님 덕분입니다. 노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 고마움을 전한 제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게 그게 바로 선생의 보람이지. 짧은 만남이었지만 노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깊은 울림이 번졌다. 그는 자신이 헛되이 살아오지 않았음을,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날 밤 노인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세월이 더 흘러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아이의 울음. 할머니 정희는 오래전 첫 아이를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 그 소리에 처음엔 놀란 마음이었지만 곧 온몸이 따뜻하게 가득 찼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자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기쁨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속으로 약속했다. 이 아이를 꼭 지켜주고 사랑으로 키우겠다. 손주의 웃음 하나, 울음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책임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왔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손주 준호가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작은 장난감을 흔든다. 정희는 그때의 울음소리가 준호의 웃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느낀다. 이 울음 그리고 웃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할머니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삶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그 순간 가족의 소중함과 지나온 세월의 가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 첫 울음이 가져다준 책임과 행복, 그리고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빛난다. 퇴직 후의 삶. 박준호는 평생을 회사에서 보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늦은 밤 서류를 붙들며 살아왔다. 그런데 퇴직식이 끝난 뒤 책상 위에서 명패가 사라지는 순간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렸다.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하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을 때는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자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두려웠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까지 밀려왔다. 그런 준호를 본 아내는 따뜻하게 말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산책할 수 있겠네. 난 이 시간이 기다려졌어. 아들은 덧붙였다. 아빠, 이제 아빠가 하고 싶었던 거 해봐요. 우린 늘 아빠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들이 준호의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동네 도서관 봉사에 발을 들였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소소했지만 묘하게 가슴을 채워주었다. 며칠 후 아이가 건넨 감사 편지를 읽으며 준호는 깨달았다. 나는 회사를 떠났지만 세상에서 내 자리는 아직 남아있구나. 퇴직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준호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올랐다. 편지로 전한 마음. 형제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작은 일에도 다투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를 무시하곤 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는 냉랭했다. 서로를 직접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될까 두려워 몇 년째 연락조차 끊긴 상태였다.
어느 날 큰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형제는 각자 바쁜 일상을 이유로 병문안을 미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후회가 쌓였다. 그러던 중 둘 다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서로 직접 만나기보단 편지로 먼저 마음을 전해보자. 형은 긴 편지지에 솔직한 마음을 담았다. 그동안 우리가 다퉜던 일들이 얼마나 사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하고 네가 보고 싶다. 동생 역시 펜을 들었다. 형, 나도 미안해. 말로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며칠 후 서로의 편지를 받았다.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났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곧 병원에서 만나자. 그동안의 미안함을 얼굴 보고 전하고 싶다. 병원에서 형제는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간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사라졌다. 편지가 다리를 놓아준 덕분이었다. 그날 이후 형제는 자주 연락하고 작은 일에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편지가 전해준 마음이 오래 묵은 다툼을 녹이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